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탑3. 3위, 고글. 여러분 평소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와 카톡하던 중 히읗을 엿으로 오타내거나 네이버를 냉버라 잘못 치는 등 생각과 다른 단어로 오타를 내는 경우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엔 이런 사소한 오타를 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트는 바로 google.com. 얼핏 보면 구글과 비슷하지만 가운데에 O 하나가 G로 바뀌어있죠. 이 사이트는 구글을 검색해서 접속하려던 사람들의 오타를 노린 건데요. 구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존재했던 사이트로 만약 주소창에 이를 입력할 시 상상 이상의 끔찍한 바이러스 공격을 받게 되었죠. 당시 구글에 잘못 접속한 컴퓨터는 백신으로도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포맷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직접 google.com에 접속한 영상을 보며 설명하자면 구글에 접속하면 팝업 창이 끝없이 생기며 중간중간 이상한 불법 사이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창을 꺼도 다시 생성되죠. 또한 중간에 나오는 스파이 셔리프는 백신 프로그램처럼 컴퓨터를 검사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허위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찾는 척 위장하며 사용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해 정보나 돈을 훔쳐가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마지막엔 스파이웨어 경고가 뜨며 블루스크린까지 떠버립니다. 아직까지 google.com을 만든 자는 누군지 안 밝혀졌는데요. 이 의문의 개발자는 이용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심기 위해 XSMH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XSMH는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이라 부르는데 웹사이트의 스크립팅을 통해 사용자의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사람들이 뒤로 가기를 눌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 하면 원래 페이지 대신 다른 페이지가 뜨도록 바꿔치기 하는 수법입니다. 요즘엔 이런 방식으로 광고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광고 납치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google.com에 대한 내용이 전부 괴담이라 말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google.com 접속 영상 또한 모두 조작된 것이라 말하는데요. 모든 진실은 여러분이 직접 접속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단어는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검색어 5단계입니다. 2위, 랄랄루. 2004년 일본에서 맥도날드 광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당연히 광고의 주인공은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로널드. 로널드는 1963년에 탄생한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였죠.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광대 로널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광대공포증. 세상엔 광대공포증을 가진 어린이가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로널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그런데 2004년 일본에서 만든 맥도날드 광고에서 갑자기 로널드는 섬뜩한 말을 합니다. ランランルードナルドは嬉しくなるとついやっちゃうんだ。みんなも一緒にやってみようよ。いくよ。ランランルー 분명 일본 국민들이 TV에서 이 광고를 볼 때 도널드가 하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무심코 해치워버린다? 모두 함께 해치워보자. 저 세상으로 간다. 이 말들은 마치 도널드가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를 죽여 저승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 같죠. 일본에서는 도널드의 발음이 어려워 랄랄루라 불리는데 이 광고가 나간 이후로 랄랄루는 일본 사람들에게 사이코 성향을 가진 광대 캐릭터로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제작된 팬메이드 영상이 있는데 꽤나 기괴합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죠. 어느 여성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내 전화를 받더니 창문에 커튼을 올리는데요. 랄랄로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잠금 장치가 열리죠.
つでもそこにマクドナルドでも先輩結構みんなに優しいじゃん。なんか声かけてくれたりとか。집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여자. でも香水もらったらなんかこんなんくれるって。침대 밑에 랄랄루가 숨어 있죠. すごい恥ずかしい。うわ、明日バイトなんだけど。いつでもそこにマクドナルド 마지막으로 랄랄루가 어딘가 급히 뛰어가며 영상은 끝납니다. いつでもそこにマクドナルド 이런 영상이 제작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당시 랄랄루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랄랄루 괴담이 떠도는데요. 그 내용은 랄랄루 영상을 보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도시전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 문제가 됐던 랄랄루 영상을 맛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괴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일본에서 방송된 랄랄루 광고는 자막이 없었는데요. 랄랄루가 말하는 야차응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여버린다, 두 번째는 해버린다. 죽여버린다의 야차응다와 해버린다의 야차응다는 동음인데 당시 광고엔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해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원래 의도대로 해석해보자면 이 광고는 도널드가 기쁠 때 그저 랄랄루를 외치자는 광고였습니다. 1위 일본 멸망 시 흐르는 방송.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데요. 어제만 해도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다니던 길거리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비참하고 잔인한데요. 일본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의 이름은 일본국 존엄 유지국. 이 영상은 전쟁이 나면 일본 전역에 틀어지도록 한 것으로 전쟁이 나면 일본 국민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희망은 없는 절망뿐 내용이죠.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국 존엄 유지국. 이 필름은 일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유사사태 발생 시 어떠한 교섭 공방을 하더라도 정세 악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되고 평화적 종결을 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발령되는 최이독적 비상사태 선언 포고에 의해 전 일본 국민의 최후의 행동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최위독적 절망사태 선언이 포고될 경우 각 지자체에 의해 신속하게 계열의 수면제가 국내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불과 10cc의 복용으로 3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5분 만에 심장이 멈추며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은 채 극히 편안하게 죽음에 이릅니다.
사단법인 일본국 존엄유지국은 쇼와 36년에 발족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을 염두로 상상하기 힘든 위독한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당신의 인생, 명예, 혼,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유의해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가 오기 전에 일본 국민이 함께 행동을 일으키도록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일본국 존엄유지국 유사시의 사용 1972년 3월 64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일본국이 적대 세력에 대해 모든 사유를 통해 공방을 행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만 정부의 정권을 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이 필름을 방영할 것을 허가한다. 일본국은 현재 어떠한 교섭 공방을 하더라도 평화적 종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영토, 가족, 재산 모든 것을 침략당할지라도 우리들의 혼마저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행동을 일으킵시다. 그때가 오기 전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발생해 일본이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 국민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지급하여 스스로 명예로운 일본인으로서 자결하라는 영상. 만약 당신이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TV에서 이 영상을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 상황, 희망 따윈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영상은 페이크 다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 일본의 한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누군가 장난으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죠. 이러한 장르를 아날로그 호러라 부르는데 아날로그 호러는 섬뜩한 BGM과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장르의 매력에 빠진 매니아층도 있을 정도이죠. 제가 오늘 소개한 일본국 존엄유지국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국가 비상사태 발령 시 방송되는 영상의 페이크 다큐가 존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